고개 풀 뜯어먹는 소리 그런 네가 난 너무나 소리 우리가 남이가 너고만 이 비가 같이 줘 갈라묶고 살잔다 우리가 남이가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그때 내 나이 16살. 꽃보다도 고운 그런 시절이었어.金持ちになれるんだぞ。 누구세요? 金稼げるんだ。怖かねえんだから逃げるなよ。 여자란 것은 언제나 생리가 있는데 생리 때도 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리고 뭐 식구가 없어요. 무슨 짐짝 그러다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고장이 나서 말하자면 병이 나든가 그러면 버려버리고 갖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대를 말해주세요. 한순간 눈물로 끝나지 못해도 내 마음을 다해서 당신은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이제 그대의 노래를 불러요. 누구도 모르다 당신의 봄날을 눈물로 피웠던 여름도 고단한 그늘에 가을도 이제 그대를 말해주세요. 어디를 펼쳐도 다 좋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내 마음을 다해서 그대를 바라볼게요. 지난 28일 어제입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배상이 아닌 위로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이 내용을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 소원을 이루는 팟캐스트 마산 청보리의 야발라바 희귀야 시작합니다.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희귀야 야발라바 희귀야 주문을 외워보자 마산 청보리의 야발라바 희귀야 오늘은 귀하신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자기 꼭지를 맡고 있지만 요즘 잘 안 팔리고 있는 전원일기의 이름표 씨 나와주셨고요.
인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일기의 이름표입니다. 바쁜 아. 공무 때문에 제가 인사를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바쁜 일 마쳤으니까요. 종종 목소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약한 자를 위한 든든한 힘 백남해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백남의 요한 보스코 신부입니다. 아.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아니, 우리 게스트 중에 이 자리를 귀한 자리라고 표현하신 최초의 분 같아요. 아니, 신부님은 이 자리를 위해서 어. 밑에 와인을 좀 이렇게 상납하고 올라오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아, 상당히 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와인 레드 예. 마주왕 와. 미사주입니다. 이건 돈 주고는 살 수가 없고 특별한 술을 연말을 맞이해서 또 지금 성탄 축하 시기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야. 우리 오늘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한 병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이야. 꼭 촛불 켜시고 와. 드시지 마시고 그냥 드시라고 예, 가져와 봤습니다. 야, 우리 방송 좋아. 아니, 게스트들이 먹을 걸 갖고 오잖아.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예. 백남해 신부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백남해 신부님을 이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많은 준비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진짜 뭐 아니면 도 같아요. 정말 백남해 신부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고요. 반대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사진은 제가 봤었어요. 신문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많이 뵀는데 오늘 처음으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일들에 항상 앞장서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제가 백남해 신부님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지만 절대로 검색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라오신 환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뭐 환경 뭐, 과정. 네, 예. 뭐 다른 뭐 제 나이 때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예. 66년도에 태어났고요. 예. 저희 선친께서는 운전하시는 은행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 은행 통근버스 이렇게 아, 운전하셨고요. 그게 또 저하고 제 인생의 어떤 하나의 또 계기를 마련한 또 그것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는 마산 상고를 나왔습니다. 야, 그때 상고면 잘 나가던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잘 나가다가 무너지기 시작한 아. 데였습니다. 예. 예, 저희 선친께서 은행에 일하시면서 젊은 은행원들을 보시고 참 부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선친은 겨우 이렇게 초등학교 야학으로 나오셔가지고 운전을 하시게 됐는데 저한테 은행에 취업해라. 아, 그래서 또 그래서 제가 또 상고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대학 보내줄 돈 없다. 예, 그래서 예. 상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좀 이어지면은 혹시 장영자씨라고 아십니까? 예. 예, 알죠. 이철희 장영자 예. 사건. 희대의 큰손. 예, 82년도 5월에 시작됐던 뭐 당군 일의 최대 예. 사기. 예. 그분이 저를 신학교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 돈을 빌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 그러면 예, 은행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아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뭐야?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상고에 들어갔는데. 예, 그 금융 사기, 뭐 금융이 완전 파탄되면서 예. 할 수 없이 제가 공부 좀 어중간해가지고 아. 안 되겠다. 차라리 대학을 가자. 어쩔 수 그런데 없이. 예, 그럼 돈 안 선생님께서는 들어갈 대학은 맞습니다. 예, 아. 대학 등록금 안 대준다 그러셨으니까 그때 제 형이 저보다 2살 위인데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예, 지금도 신부 생활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그런 또 가정 환경도 있고 해서 제가 신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뭐 특별히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선당을 다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5대째 천주교 집안입니다. 아, 예. 친구의 집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뭐 사촌 중에서 시민도 계시고 수민도 계시고 예. 뭐 집안 자체는 천주교 집안입니다. 예.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것도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는가. 장영자 이슬이라는 장영씨를 사람을 보내서. 보내서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면서까지 그렇지. 저를 신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안 그랬으면 은행원이야. 이런 거대한 역사 속에서 말을 자꾸 하다 보니 이상해지네요. 아, 좀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상고를 나왔지만은 예. 이제
그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험도 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학력고사 아, 84학번입니다. 예. 그래서 참 신학기 공부가 어려워가지고 첫 학기에 학사 경고 먹고 신학교는 2번 먹으면 바로 쫓겨납니다. 아, 또 먹고 다르네. 예, 먹고 그 선배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빠트도 맞고 그랬습니다. 야, 그, 어렸던 시대입니다. 예, 저희 형 선배 신학생이 진형이 이래 아래로 쭉 훑어보면서 역시 상고는 안 돼. 아, 뭐 또 이런 그런 또 비하적인, 비아냥 예. 그래 참 근데 그걸 제가 이겨내고 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인간 승리 같습니다. 인간 승리. 갑자기 예. 인간 승리 그러니까 제가 예. 대단한 또 뭐 영웅 스토리의 어떤 예. 정말 성공신화예, 성공신화. 예, 뭐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보면은 예. 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우리 이 인문계 아니고 또는 인문계를 오더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예. 이런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예. 그 인생 잘 풀리면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 방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아니 한 방에 예. 적당한 표현이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 이후에 이제 사회로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대학 다닐 때도 혹시 신학 때도 보면 이렇게 좀 사회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수님도 그렇고. 예. 그러면 대학 다닐 때부터 이미 사회에 좀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대구의 가톨릭 대학 신학교를 예. 나왔습니다. 예. 그 가톨릭 신학교는 100%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무입니까? 의무입니다. 아, 예. 기숙사를 하지 않으면은 자체 안 되고. 예. 그래서 거의 뭐 입소식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예. 한 학기 동안은 외출 자체가 없습니다. 아, 외박도 안 되고. 외박도 없고 뭐, 오. 24시간을 예. 꽉 이렇게 묶어두고 1년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학을 있고요. 아, 그리고 예. 2학년 때 되면 이제 일주일에 3시간 외출을 줍니다. 3시간. 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수요일 오후만 3시간권 나가게 하고 이렇게요. 군대보다 더 빡시네요. 예? 음주가 뭐 예. 그래서 저희들 군대 가면 아주 좋아합니다. 휴가 가는 거야. 군대 가면은 좀 살만하죠. 맞네. 그래서 이제 4학년까지 이렇게 하고 이 군대 갔다 옵니다. 예. 그 갔다 오고 나면은 대학원 또는 연구과 이 대학원 정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원 정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구과라 해서 수업은 같이 합니다. 또 기숙 생활하는데 조금 풀어주거든요. 아무래도 군대도까지 갔던 어른이니까 좀 풀어주면은 좀 수월하고 그래서 3년 더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신부가 되어서 일반 뭐 성당이라든지 특수사목지, 사회복지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발령제입니까? 그런 게? 이 발령입니다. 아, 저희들은 교구별로 예. 제가 소속된 것은 마산 교구인데 뭐 마산 교구, 부산 교구, 대구 교구, 서울 교구 하듯이 그 교구 안에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발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그게 막 능통하진 않는데 한때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이렇게 유럽사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국교 신교를 하면서. 예. 지금도 보면은 교회 목사님하고 그 천주교 신부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성이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발령되는 방법, 그다음 그 수단, 그다음에 뭐 생활의 규율, 뭐 그다음에 그 상하 제도라고 합니까? 그 천주교는 제가 알기로는 바티칸에서부터 다 다 연결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교회는 목사 거잖아. 이제 그게 목사님 거 아닙니까? 뭐 개교회주의와 하나하나의 주의와 이렇게 그 공동체주의가 조금 이렇게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개신교회에도 정통파들은 그냥 한 목사님한테 한 교회를 다 맡기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리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뭐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 정통 교파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든 이런 식의 좀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알려지죠, 이상하게. 그렇죠. 그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게 좀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나쁜 짓은 금방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목사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고 또 사귀는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저보다도 더 이렇게 그 삶이 진실되고
하긴 저보다 뭐 안 지르시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근 자기 스스로 빠지는 것 같아. 예. 방금 박남회 신부님의 고해성사를 여러분은 잠시 들으셨습니다. 백남회입니다. 아, 백남회. 이 성공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제가 신부님이라고 해서 좀 더 목사님하고 좀 전 느낌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뭐 교회를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닌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주로 나오는 거 보면 신부님 목사님들은 주로 매덕 횡령 뭐 이런 게 주로 들리는 반면에 신부님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 월급이 적어서 그렇나? 그것도 있지만은 이 언론 관리를 저녁에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잘하시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그 옹진 꽃동네 신부님 때문에 제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PD 수첩에 나가서 그 옹진 신부님 어떤 비리를 좀 증언했다가 가톨릭 천주교 이리 뭐 성지자 내에서 전국적으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신부가 신부를 어떻게 고발하느냐. 자기 비판이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좀 힘들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꽃동네 안에서 봉사하고 몇 년간 하던 분 중에서 파일을 들고 나간 분이 계십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뭐 방송국에 가지고 가고 또 한겨레 신문을 가져갔는데 그걸 터뜨리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이 8, 90년대에 7, 80, 70년대부터 천주교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부터 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천주교마저 이런 비리 사건으로 그것도 옹진 신부님이라면 정말 큰 분인데 터져버리면은 기댈 데가 없다. 묻혀버리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몇 년 지나고 나서 너무 심해지니까 피디 수첩이 제가 또 그 옹진 신부님이 활동하면서 문제됐던 것들이 나왔던 언론 뭐 신문부터 그리고 또 정언록을 쭉 만들어서 책을 이렇게 편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뭐 신부님들한테만 1,500건 비매품으로 비밀리에 딱 돌렸는데 그걸 이렇게 그 피디수첩이 알은 겁니다. 그런 책이 있다는 걸. 1,500건이면 알라고 돌린 것 같은데요. 그때 신부님들이 전국에 1,5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1인 한 곳씩만 돌리고 그 수님한테도 안 돌렸습니다. 또 했는데 피디수첩에서 그걸 입수하고는 그 책을 그 표지만 찍게 해달라. 신부님들께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의교회 사재단 사무실 가봐라. 하늘 가니까 웃으면서 백남회 신부만 허락받으면 찍게 해주겠다. 이제 피디수첩에서는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방송이 되겠다고 판단한 거겠죠. 당시에는. 그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길래 제가 1시간을 전화통을 붙들고 시간을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정능력을 믿어달라. 근데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아주 많이 싸웠었거든요. 자정 노력은 있었던 거네요.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1년 뒤에 피디수첩이 왔을 때 마산교구 신부님 3분이 저하고 포함해 3분이 방송 출연하고 여기 피디수첩이 방영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옹진 신부님 좀 곤욕을 치르셨죠. 그 검찰까지 가서 조사받고 하셨는데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는지 뭐 기소유예되고 이랬는데 그것도 뭐 이 천주교의 어떤 브랜드 파워라고나 할까요? 좀 이렇게 언론 관리 책임이 있었고 저는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쌍욕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항의 방문해가지고 뭐 그런 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랬든 하지만 용기 있었던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용기라고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쏘가리 많이 하셨겠습니까? 쏘기 많이 아팠습니다. 그 천주교가 정치적인 파워가 있다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니까 순간 생각나는 게 근데 실제 사회적인 리더들은 주로 개신교가 많아. 대한민국 이상 서울시장 우리 뭐 역대 그 대통령을 보더라도 이 불교 신자도 계셨지만은 오태호 뭐 많은 분들이 개신교 신자로서 뭐 우리 김영삼 장로님이나 예배 장로님 하시는데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유스토라고 신자였고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도 율리아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예. 전 대통령도 육사 시절에 예. 세례받은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분이 그 적응하고 군대에서 있거든요. 개종은 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디서 맛있는 거 주냐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좀 강하겠죠. 예. 아마 그때 천주교에서 좀 썼던 모양입니다. 네, 아마 초코파이 2개씩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그 장미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아. 아주 독실한 천주 신자분이시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천주교가 또 뭐 큰 자리에 많이들 계셨는데 그렇네. 이 밝히기를 사람의- 꺼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겸손해서 그런가? 금수라스보다도 더 느슨해서 그렇습니다. 아. 천주교는 이 자기 신자 세례받은 사람이 뭐 표를 잘 안 합니다. 아,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 중에서 한 10년 지나고 나서 사실 저 신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신자라는 분을 밝히면은 왜 성당 안 가냐, 뭐 안 하냐, 아, 이렇게 잔소리할까 봐서 예. 숨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신부님들은 목사님보다는 좀 생활하시는 것도 좀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신부님도 음주 다 잘하시고 네, 좀 믿음도 강하시고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놀기도 와서 그런 거죠, 뭐. 빨아줄래 도 한마디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을 마치시고 예. 바로 그 마산으로 제가 첫 부임지는 예. 창원 감정성당입니다. 제가 거기 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92년도에 예. 감정성당에서 보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좌가 뭐죠? 이제 내나? 성당에 가면은 큰 성당은 시부님이 2분, 3분, 뭐 예, 예. 서울 같은 데는 한 5분도 계시고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 주임이 계시고 그 밑에서 조금 이렇게 그 역할이 좀 적고 시부님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보좌로서 주임심을 보좌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 예. 거기서 생활하시고 카피하고 물 주진다. 잘있는 있고. 복사기가 돌리고 그런 거야? 예, 뭐 200만 년 동안 200만 장의 복사를 하기도 하고 아.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 복사기 있으면 다행이네. 복사기 없으면 어떡해? 그럼 가운정군 계시다가 그래서 예. 뭐 어느 정도 1년 있었습니다. 1년 계시고. 그리고 와르성당에서 1년 반, 마산으로 들어오시네. 양덕성당에서 1년 반 예. 보다생을 끝내고 그제 성당 좀 작지만은 이제 예.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이제 아. 저 주임으로 발령받아 가가지고 예. 이제 저 혼자만 이제 사목지가 생긴 거죠. 아. 그 3년 일하고 그다음에 창원 용잠 예. 동업이죠. 거기 성당에서 3년 하고 동업. 예. 마산 석전에서 1년 하고 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마산 장애인복지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예. 진해장애인복지관 관장, 그리고 또 진주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지금 현재는 사천 지역자활센터장으로 사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구에서 그런 걸 좀 배려하는 것 같은데 근거지에 대해서. 근거지라기보다는 예. 그 나오바리? 예, 이런 말씀 안 되나? 마산교관에 예. 157분의 시부님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은 경남 일대만 이렇게 발령받게 돼 있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는 군종을 간다든지, 예. 뭐 신학 교수로 간다든지, 예. 또 한국중앙천주교 협의회에 발령받는 이런 거 외에는 파견되는 거 외에는 대부분 그 안에서 예. 그 성당이 지금 한 80개 정도 가까이 되니까 예. 157명 하더라도 외국 뭐 다니다 보면은 평생을 다녀도 한 군데 3년씩 하면은 일을 한 2군데 다니면은 예. 성당 몇 군데 가보지도 못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야, 근데 생각보다 자주 옮기시네. 보통 한 3년에 예, 한 번. 그러니까. 예. 정들라면 이두일이네. 예, 이제 정들까 봐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아, 예, 정이 들고 하면은 썩은 물이 맞습니다. 보이면서 있는 그렇지 것처럼 하면은 뭐 개인적인 이 연관이 인연이 작 예. 생기면은 뭐그 삶이라는 게 그게 좀 챙기게 돼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임지에서도 새로운 사람과 함께 또 그렇게 만듭니다. 야, 제가 정확하게 짚었네요. 예, 정확하십니다. 예. 예. 예리하시네요. 결국 신부님들을 잘 믿지 못하는 거네. 인간의 본성을 아는 거야. 예. 정들이 읽히는데요. 예, 우리 그 천주교가 잘 아시지만 중세를 그렇죠. 거치면서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왕도 자주했던 시기. 예, 뭐 큰 그런 아픔을 겪고 나니까 생겨난 그런 맞네. 전통이랄까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그런 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아, 뭐 한 군데서 10년, 20년 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거의 이 국가나 신자들 그리고 교회의 감시가 아주 강합니다. 조그만 투수나 이런 데 대해서 예민하게 숨기지 않고 투명한 곳이네. 투명하죠. 이제 그런 걸 하지 못하는 미국 같은 경우가 가끔 보면은 한 번 나쁜 일이 생기면은 뭐 깊이까지 골마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보스턴 교구 같은 경우는 파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제의 어떤 성적 어떤 그 일탈,
어린이 예. 성추행, 뭐 아. 아동 성폭력 문제가 신부님이. 예 불거져 가지고 근데 그걸 결국 자꾸 이렇게 덮어버렸던 거죠. 그 사람 돈을 주고 막 무마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터지니까 너도 나도 막 터져 나오면서 그래서 그 모두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파탄 선고하고 예. 그 닭감옥 보내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대표는 상당히 없는 겁니까 이제? 그 신부들이 이제 그 파문 당한 거죠. 반문당. 예, 파문에서 감옥 보내피고 쫓아내고.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막 그냥 이렇게 엄하게 하는 거. 자주 순환을 시켜버립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알기 신부님들께서는 백남희 신부님은 맞는가 모르겠는데 신부님들은 공부를 참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신방경 보통 라틴어가 바로 된다. 예. 라틴을 제가 말해도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예. 진짜 되십니까? 와, 니 좀 알아듣잖아, 이런 표. 바깥까지 가거든요, 얘가. 전혀. 저희들이 하는 라틴어는 이제 기도문하고 예절사하고 행정적인 용어들. 아직도 그 바티칸 교회에서는 공문을 라틴어로 냅니다. 라틴어를 낸 다음에 그 이제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보내주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 자체가 죽은 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인공위성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새로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라틴어는 인공위성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인공위성 단어는 꼭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든 이래야 되겠죠.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인데 묘사 사람이 형식으로 만들어서 뛰어 올린 뭐 별,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쭉 길게. 그러니까 인공위성 단어 하나가 뭐 한 두 문장이 되어서 돼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라틴어가 이렇게 죽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그 유엔에 가입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국어는 있으니까요. 뭐 라틴어 국어로 써서 살아나 있습니다. 바티칸 갔다 오셨겠는데요? 못 갔습니다. 제가 신부된 지 24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티칸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그래. 있겠잖아. 거의 변방민이라고 봐야죠. 그럼 다른 나라도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남들 못 가본 평양도 9번을 갔다 왔습니다. 뭐야, 신부 아니 전지계를 공부하려고 평양. 자자자자. 들어볼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진도 한번 내봅시다. 왜 평양을 가셨는지도 궁금하고 평양은 가는데 바티칸은 못 가는 우리 신부님 한번 진짜 대한민국형 신부님 같은데요? 바티칸은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갈 자비가 없어서. 이야, 신부님 세계도 이런 게 있군요.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그래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오늘 신부님이 지금 사진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억수로 비주얼이 좋으십니다. 이거 비주얼까지 좋으시고 지금 야발라바 희귀야 연속 3회 비주얼 좋으신 분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외모가 정말 출중하시고요. 너무 좀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사람들 보시고 또 실망 어쩌시려고. 한번 사진 바로 올라가죠. 올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외모평 부탁합니다. 혹시 그 낙하산 있으면 하나 좀 이렇게. 그러지 않아야 돼. 그래야 돼. 아니, 너무 많이 비행기를 태우셨어. 자, 착륙, 랜딩. 떨어지면은 이제 좀 약간 현실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하신 평양에 9번이나 가신 이유 그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정의구인 사재단 제가 마산 교구 대표를 맡으면서 교류 차원에 갔었고요. 그리고 점점 지나서는 이제 평양에 장충 성당이 있습니다. 평양에도 성당이 있습니다. 89년도에 지어진 유일한 성당입니다. 그 성당에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해낸 것이 그 성당 뒤쪽에 에다가 그 콩우유라 부릅니다. 두유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마산 교구에서 계속 민족화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은 돈은 모으고 있는데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전달 체계가 MB 때부터 저희들이 한 두 번 들어는 갔는데 못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략 물품이다. 전쟁 물품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왜 전쟁 물품이냐니까 콩우유를 만들면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제 콩, 설탕, 소금, 기름이 들어가는데 기름으로 대포를 닦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 듣고 실제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해주기 싫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못 드리고 저희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 옥수수하고 밀가루를 예. 많이 또 단둥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에 가서 넣었거든요. 그런 논조 같으면 옥수수하고 밀가루는 뭐 군인이 먹어서 그러니까. 군사 용. 중국을 통해서 일도 하셨잖아.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이게 좀, 괜찮. 좀 방송 불가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예. 예, 뭐 금강산 통해서도 보내기도 했었고, 예. 해서 그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통일부 승인 받은 아. 그 북측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말씀드립니다. 북경에서 지난 10월 달에도 만났었고 예, 1년에 북한 5번 정도 예. 예. 아, 그 이 성당분들을. 예, 북측 신자분들하고 예. 예, 만납니다. 만나서 지원 문제하고 이걸 노래고 아까 장충수당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렸는데 89년도에 서가지고 내년이면은 25년 만 25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네. 이게 저희들 은경축이다 그래서 우리 은혼식 하듯이 금혼식 예. 아주 크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성당이 이제 25년 되다 보니까 좀 낡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당을 어떻게 뭐 리모델링 하느냐 뭐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있는데 예. 저희들도 좀 옆에 끼어가지고 좀 말을 좀 거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고 예. 한국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해주는데 예. 또 담당 주교님이 계시거든요. 어른이 예.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 신자들이 이제 저희들 만났는데 예. 북측 신자들이 예.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 되느냐 예. 해서 재건축은 절대 하지 말고 어. 지금 있는 성당은 깨끗하게 단장해서 보존해라. 예. 기념 성당으로 그 북한의 그 종교자를 끊겠다가 새로 쓴 최초 성당이니까 예. 하고 그 옆자리에다가 새로 하나 지어달라 해라. 오.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안을 냈는데 재밌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옆에다가 새로 지어달라. 예. 성당이라는 게 땅이 뭐 1, 200평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예. 깜짝 놀란 것이 저희들이 장성 성당에 콩우유 공장을 짓겠다 예. 하고 가서 보니까 지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자리가 없다니까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하기만 하면은 바로 지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몇 번 만나보시니까 이게 북한 말이 바로 나와요. 예. 지금 개인기 하신 거야. 아, 약간 연변말도 아니고. 예, 아무튼 예.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이렇게 신부님? 돈 다 돼갖고 이렇게 예. 자재 이제 중국에 주문해놓고 들어가 보니까 성당 뒷벽에 붙어있던 진매체를 싹 밀어버린 거예요. 간단하네. 이게 이제 독재가 가능한 거죠. 이게 독재였으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재개발하면 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신부님 조린한 데는 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뭐 예. 그래서 아, 그게 그런 다 식으로 고세였거든요. 일이 되네. 예. 근데 성당도 그렇게 이제 자기들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밀고. 싹 밀어버리고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렇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평양을 9번 가다 보니까 이제 뭐 미황산도 여러 번 가고 야. 우리 그 황석영 선생의 예. 손님이라는 그 나오는 예. 신철입니까? 그 교회 학살 당하고 한 예, 아마, 예. 예, 거기도 이렇게 가보시고. 좀 가보고 하여튼 뭐 여러 군데 아. 북측에 좀 좋은 곳 백두산도 예. 예, 북한 측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오. 올라가 보고 정부 상위 1%의 삶을 사셨네요. 진짜 한국 역사상. 예, 뭐 일반 대통령보다 많이 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좀 보내준 분인데 그런 북한의 경험 이런 걸 좀 책으로 혹시 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제가 왜 질문하냐면 아이, 지금도 충분히 빨개.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최근에 북한이 생각보다 못 살지 않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북한에서 평양의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예. 이런 사진들도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만 계속 아직도 북한에서 굶고 있고 못 살고 있고 막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예. 제가 근데 궁금해서 북한 예.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예.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죠. 백두산하고 다 가봤지 않습니까? 예. 평양을 벗어나면은 평양은 대한민국 2000한 2, 3년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 평양은? 월드컵 딱 열렸을 때 예. 그 수준입니다. 옷차림도요. 옷차림까지는 안 되고 옷차림 그래서 좀- 건물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예. 그런데 벗어나면은 60년대 70년대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예. 애들이 11월 달 이런 때도 정말 밑에 홀랑 벗고 대서문 애들이 코 찌르면서 머리 예. 빡빡 깎고 예. 뛰어다니는 이런 애들이 보이고 가슴 아픕니다. 그 차이가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심하죠. 그냥 그런 현실을
이렇게 신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면은 많이들 도와주려고 돈을 냅니다. 예. 우리가 자칫 이렇게 평양이라는 곳을만 가보고 또 북측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 매체의 어떤 그런 것만 예. 이렇게 접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잘 되고 잘 돼 있거든요. 그것 또한 어찌 보면 하나의 그냥 역으로 뿐이네. 예, 우리 그 사람들이 뭐 도와줄 거 있나라는 생각을 예. 가지게 하는 그런 그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묘한 접점들이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평양과 평양이 아닌 곳에 대한 차이가 크다. 예, 큽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적이 뭐 주장 정도가 아니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밥을 한 17일까지 굶고 있었습니다. 단식 기도 그게 있었고. 언제적이었죠? 좀 오래된 좀 오래됐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 기획 감옥을 하는데 2000년도 초로 그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 취임하고 난 뒤에 예. 이제 이때다. 너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항상 그런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게 불행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 우리 교구에서 신부님들하고 또 다시 분들 모여서 한 단식 기도회를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17일 만에 그만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배고파서? 배고파서보다는 좀 그때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예. 외부적 인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의지는 있었는데. 예. 그리고 그 단식 해보면은 한 나흘 다시 지나면 배 안 고픕니다. 실제로 예.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식증 걸린 환자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삐쩍 말라 죽어와도 배고파서 밥을 먹겠다 생각이 없어집니다. 예. 제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예. 단식이 매우 위험한 것이 달력이 붙어버리면은 밥 먹을 의지가 없어지고 안 먹으려는구나. 계속 뭐 그냥 난 단식 계속 하겠다. 그냥 물하고 소금만 드시고. 예. 참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신부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신 내용들 중에 좀 매력적인 게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좀 이분 특별하시다 이런 생각 들었던 아이고, 게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예. 이런 아니 또 백남회 신부님께서 글도 잘 쓰셔. 어우, 예, 칼럼도 뭐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많이 예. 읽어봤는데 야 이분 정말 이렇게 글 쓰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종교인에게 과세를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유럽에서는 예, 천주교가 국교로 돼 있는 곳에서는 예. 그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신부에게. 그 성당을 공공기관처럼. 그럼 이게 돈을 우리- 낼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뭐 해인사처럼 이런 큰 절들 오래된 절들은 예. 문화유적지로 예, 지정돼 가지고 뭐 수리할 때도 나 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신부들이 하도 횡포를 많이 부려가지고 뭐 실제 말로 해천무 가지고 예. 나라에서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너는 돈 가지면 안 된다. 그렇지. 하면서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예. 종교세를 걷습니다. 세를 또 따로 긋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성당로 수리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헌금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 예. 내긴 내는데 예. 우리처럼 내지 않고 뭐 헌금이나 이런 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미 이런 데 가면은 예. 거기도 가톨릭 국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미는 가톨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는 뭐 세금 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뭐 그 두 가지 이제 면인데 신부가 세금을 낼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예. 여점이 이하라는 인식과 예. 또 그 하느님에게 바친 헌금을 어떻게 다시 그 세금을 그러냐. 그런 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그 두 내나 가지 성당도 11조 11조를 예. 그 원칙을 하고 있으나 예. 11조 내려가면은 신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51조라도 해주면 고맙다 이런 이야기. 예. 시대가 변했으니까. 예, 뭐 많이 변했죠. 너무 변했습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 시스템은 되어 맞죠? 있고. 예, 예. 대한민국은 사실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절이든 뭐 교회든 성당이든. 근데 유독 이게 제 기억에 작년인가 한번 나라에서도 한번 시도했잖아. 예, 시도를 한 맞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 뭐 60년대부터 시도했었고 예. 했었는데 이제 되지 않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권력자들이 예. 표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예. 결국. 뭐 이재 의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갖다가 통과시켜 놓고 나서는 내 지역구에 가서 목사님을 어떻게 보겠느냐 대놓고 이야기했거든요. 야, 목사님 얼굴은 못 보는데 국민들 얼굴은 잘 봅니다. 예, 참
국민은 멀고 목사는 예, 가깝다 뭐 이런 거 그러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이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 예.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국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 성경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그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데 예, 예. 질문을 던지죠. 아, 예, 예. 아주 유명한 예. 그런 이 성수 구절인데요.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네. 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예, 합니다. 예. 그럼 내야 한다 그러면은 로마를 인정하고 황제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지 마라 그러면은 황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로마를 부정하면 어찌 됩니까? 그때는 뭐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반역자가 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죽어갈 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양도론법을 쓴 겁니다. 황제에게 내려야 해도 맞아 죽게 돼 있고 내지 말하면은 로마가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때 예수님 말씀이 이제 그 내는 돈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돈에 그 카이사르 그 시제의 얼굴이 예. 새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누구의 초상이 그리냐 하니까 그 카이사르의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이제 종교인이 써야 될 지점을 이야기하거든요. 즉 돈을 만든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국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면은 세금 낼 이유가 없습니다. 아, 엄밀히 말하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뭐 저희들 쓸 때 쓴 거면 한급 받는 것처럼.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면세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종교인이 세속을 떠났다. 우리는 신의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럼 신의 사람답게 신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지. 왜 인간에게 돈을 갈취해 가지고 그걸 채워놓고는 그것을 뭐 신이 준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하느냐. 돈이 없으면은 면세점 이하의 청빈한 삶을 살면은 세금 낸 데서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뭐 면세점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내고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예, 그리고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 봉사, 하느님의 영역은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야. 잘하지 못하지만은 예. 그렇게 해보겠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그 말씀이 신부님 개인의 말씀인 생각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천주교도 전체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예. 이런 기술을 깔고 천주교는 세금을 내겠다. 또는 예. 그 한 십몇 년 냈었습니다. 예. 내다가 다른 종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나라가 안 맞습니까? 나를 안 맞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포기했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주 너무 잘났나? 잘났잖아. 너무 잘났잖아, 실제로. 아씨, 나는 잘났어. 나는 하나님이 그 말 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건방져 보이면은 이 건방진 게 맞거든요. 어려그잖아, 안 그래? 우리 급식비 가지고 후두루두 하는데 아들 5만 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내다가 몇 년간 이렇게 저희들 중단해서 하면서 모든 종교가 과사하는 것이 통일될 때 저희들 언제 기꺼이 내겠다 하고 예. 국가에다가 어떤 이해를 구한 거죠. 예. 사실 국가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예. 천주교 자꾸 내고 하니까 이제 예. 내주고 하면 딴 데 또 따라오지 않겠냐 했는데 따라오기는 그냥 더 반문만 심해지고 그렇지. 하다 보니 그래서 된 상황입니다. 이 꼭지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중심적으로 달아볼 만한 내용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 가세. 예. 대한민국 그 3대 종교에서 현재 2대1이잖아. 그럼 결국 수가로 보면. 맞죠? 2대1이고 제가 알기로는요. 성당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성당은 이렇게 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도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 몇몇의 교회들 말고는 진짜 영세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촌에 교회 가면 그 촌에서 막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운전하시고 예. 직접 밥 푸시고 예, 막 예. 혼자 피아노 다 해. 예. 1인 7역을 내 그냥. 예. 그러면서 대단한 농민들이 분들 많았습니다. 예. 11조로 내는 건 고구마야. 고구마 감자 막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사실 그분들은 개신교회의 공식 입장이
그 과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예. 개신교 전체에서 볼 때는 70% 정도는 과세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해도 되니까. 뭐 물론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예. 또 다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한 20, 30% 정도가 조금 아직 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 그 시민들의 의식하고도 당연히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담배값 오르는 거는 흥분하면서 담배값 오르는 거하고 종균 가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들고 지금 어때요? 이런 표현 갑자기 오셔가지고 진행돼. 백남기 씨 알고 계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남은 쭉 알고 있었고요. 예. 오늘 처음 봤는데 저는 백남의 신부님을 언젠가 만나 뵐 거라는 아, 소망을 가지고 전화번호는 제가 남한테 물어서 예. 아유, 세상을- 개인정보법 위반인. 뭐, 예. 아니요. 동의하십니까? 전화할 자신도 없잖아, 당시. 용기도 없잖아. 이제 전화하면 되겠네. 주여 용기를 주십시오. 이거 불교 신자입니다. 예. 이래 돼? 언제든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이 천주교 모두 길려있네. 괜찮은 종교라는 생각이 저 듭니다. 가끔 거기 월영 성당에 자주 갑니다. 예. 그냥 그게 종교인으로서 가는 게 성당이죠, 그래도. 종교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차로? 아니 주차장 잘 돼 있어. 주차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그래요? 예. 왜 안 열려 있잖아. 얘기하세요. 월령성당 주차장 문제 좀 얘기해 보세요. 저는 긋겠습니다. 그 정도 거리는 끌어다닐 수 있습니다. 왜 갑니까, 월령성당에? 그게 교회를 가면요, 제가 종교에 이렇게 편입해보면 인간이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기댈 곳을 좀 찾아서 성당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딱 가니까 한 번 가니까 이게 간섭이 많아. 오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적극적이다 이 말이죠. 예,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냥 저는 분위기 어떨까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갔는데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설교 들으면 좀 편해지잖아요. 남이 대신 이렇게 강연하듯이 그런 거 쭉 가는데 많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됩니다. 또 예. 저런 또 그런 마음을 안식을 찾으러 가고 이러니까 좀 멀고 외곽에 있고 산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성당을 한두 차례 마음이 울적하고 이러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방송에 지금 모든 종교를 다 믿는 분이 앉아 계신 거네. 네. 멀리 나가면 가까운 성당. 그 설교가 매력적인 것도 있는데, 어떤 분은 세월호 잘 빠졌다 이런 말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일본이 우리나라 잘 지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역사를 많이 아시는 것 같고요. 백남의 신부님에 대해서 제가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역사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대학 다닐 때 역사를 부전공하셨나 이런 생각까지 그건 들었었거든요. 아닙니다. 예. 또 본의로 또 자랑을 하게 되는데 예, 제가 역사책을 예. 좀 꽤 많이 읽었습니다. 예. 꼭 읽어야 됐다는 어떤 목적이 있었고 계기가 뭔가에 예. 역사를 모르면은 진짜 이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강론 하나를 하더라도 이 거짓을 말하게 되고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계기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준일사 김일사협회라든지 이래서 희망연대 일을 하면서 친일 친독제 청산이 저희들 하는 일이거든요. 친일 친독제가 그 진행령이 남았죠. 결국은 역사에서 비롯되고 이 우리 역사라는 게 고대에서 다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의 이런 친일 친독제가 다시 또 역사책 회귀하고 있는데 회귀하고 있어서 이렇게 퇴행하고 있는데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제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걸 느낍니다. 역사서라든지 역사 인물 이런 게 열전들 자체 읽다 보면은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할 내용을 이제 이미 이제 아신 거야.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못할 때 있잖아. 다 책에 나오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때 몰랐어. 그때는 여자 좋아하셨다고. 고등학생 때는 알아 나오대. 장경자 씨가 나오지. 그래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딱 이 시점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위안부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잘했다, 좋은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제가 많은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5분이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5명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 전 맞죠? 국민이네요. 예. 예, 온 이거, 국민이 잘못했다 예, 생각.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로드체 이를 깡 물고 이런 나라가 어저께 나한테 저 밤에 문자 가지고 이런 씨발 이러면서 막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한마디로 예, 예. 그 애비의 그 딸이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잡혀갑니다. 근데 이 말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이 말. 안 잡혀가? 안 잡혀갔어. 아직 안 잡혀갔어. 너무 백남의 신부님은 또 안 잡혀가. 잡혀가서 종교는 함부로 못 건드려.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고.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님.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좀 뭐 슬프다는 이야기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예. 우리가 여기서 말한다는 게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 뭐 매체나 딴 데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하지는 않겠고요. 길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거 잘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사실 50년 전부터 시작됐던 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협의하는 것들이. 근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들 짚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명예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죠. 예, 이 명예회복이라는 거는 법적인 국가가 저지르는 국가의 그 범죄다. 범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반의 그게 중요한 일념적이고 거죠. 편협적인 범죄라는 예.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베가 사과하는 것도 뭐 개인적인 사과처럼 이렇게 막 말을 저 흘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인이 지적했듯이 메르켈 총리처럼 예. 정말 무릎 꿇고 예? 예, 예. 가서 그 앞에서 하는 그 정도가 돼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표현들 그리고 또 그 협상을 보내면서 외무성한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하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고 오라. 이게 난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최종적이고 이런 일은 최종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잘못됐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사실이 발굴될지 모르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연구가 그만두게 이제 스톱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 되면은 예. 진짜 역사라는 것이 박근혜나 아베가 원하듯이 되돌리는 것이고 예. 그 박근혜의 그 아버지 다카키 마사오가 예. 했던 한일 협정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굴욕적인 외교거든요. 상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마사오 게 씨가 했던 거고. 예. 거기다가 또 10억엔 돈 주고 예. 꼭 보이는 이 있는 놈들이 나쁜 짓 하면은 마지막에 하는 게 돈으로. 돈 꺼내놓고는 그러면 또 뭐 이거 뭐 됐어 예. 하면 또 뭐 왜 되십니까 뭐 또 뭐 봉투 집어 던져야 되는데 봉투를 또 박근혜 낼름 받아 넣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부터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정말 온 국민들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서 안 되고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됩니다. 아직도 제 생각에는 뭐 그 국회 비준이 남아 있고 하니까 마지막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잘못되어서 그 지금 이대로 굳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평양을 9번 갔다 온 그 경험에 비추면은 북한은 또 나서줘야 됩니다. 아, 이런 문제에서. 예, 왜냐면까 북한에도 분명히 위안부로서 아, 맞습니다. 예, 예. 계실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북측은 아직도 일본하고 국교 수립 안 돼 있고 한일 협정이라는 게 그런 게 전혀 보상 관계가 매듭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쪽에서라도 치고 나서 일본을 치고 남한 정부에다가도 너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민들을 위한 그런 정부를 할 수 있느냐는 쓴소리 해주고 역사의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부끄러운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예. 북측이라는 그 괴뢰도당들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때까지 우리가 말이 나와야 된다는 이 현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억엔은요, 많은 돈도 아닙니다. 예? 지금 뭐, 10억엔, 우와, 100억. 100억, 야구선수 1년에 뭐 5억엔이야. 이대호가 작년에 5억엔 받았다고요. 이대호 혼자 받았던 게 50억이라고.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 숫자도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소 3만에서 40만까지로 또 보더라고요. 그러면 20만으로 봤을 때 10억엔이라고 하면 N분의 1 하면 개인당 5만원, 6만원 밖에 안 돼요. 이게 뭐야, 이게.
피해본 사람들은 따로 있고 피해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 돈은 국가가 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생색내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 차관을 받았죠. 그 돈을 3억 엔이었습니까? 얼마였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포항지철 지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야? 그때 받은 차관도 제대로 쓰인 게 아니고 예. 뒷줄에 넣고 입줄에 넣고 인마에 다 포켓했죠. 넣고. 뭐 있는 그리고 놈들은.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외교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그 피해자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하지만 그렇죠. 그 동남아시아. 중국, 예. 동남아, 예. 그 형평성의 문제도 서양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이 가장 지금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게 이슈화 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런 어설픈 협의를 해줘버리면은 협치하면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국도 저걸로 됐다. 네, 그러면 그런데 그걸 왜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중국에서도 지금 어떤 평이 나온지 지금 언론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참지 못할 겁니다. 예, 중국은 지금 그 상당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주 그 흠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 소녀상만 봐도 달라. 한국의 소녀상은요, 예쁜 옷 입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착하게. 중국의 소녀상은요, 임신한 배를 잡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세워놨다고요. 지금 위안부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 흥분하고 있는데요. 광고 준비되겠습니까? 듣고 가시다. 우리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예. 너 몽크라고 알아? 몽크? 그 하고 이상한 얼굴 느리트가 턱 쭉 밑으로 내려가 그 볼따구에다가 손 대는 그 그림 그릴 사람 아니요 그거? 아니 그건 뭉크고 덕남에 하나밖에 없는 재즈클럽 몽크 끝내주는 데 있는데. 재즈 뭐가요? 재즈 가면 그 지루하고 애롭고 그거 잠 온다 재미없겠구만. 아유 이 무식한 놈아.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유재하의 오래된 편지 이런 거 다 재즈한 노래야. 이 노래들이 어렵냐? 유재하 오래된 편지? 근데 뭐 억수로 좋아하는데 그거. 그게 재즈라고? 재즈 별거 아니네. 그래. 보통 목, 금, 토요일에는 라이브로 공연도 하니까 쫄지 말고 가서 품 한번 잡아봐. 게다가 실장님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그 실장이 예쁘다는 거 당신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굉장히 좀 내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예? 라이브 공연은 좀 땡기네. 오늘 가봐야겠네. 그 어딘데요 거기가? 상남동 한마음병원 바로 앞이야. 한마음병원 앞에. 위치 좋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경남 유일 진일보 재즈클럽 몽 우리가 나비가 오호. 야,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요, 딱 신부님 오셨을 때 술집 광고 좋네. 예. 뭔가 타이밍이 맞아. 특히 상남동, 예. 유흥가 1번지 술집 광고가 백남희 신부 오시니까 딱 들어오네. 주님이 영접하신 거야? 예, 다른 거겠죠. 예, 주께서 함께.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가 지역 상생 프로젝트 착한 광고를 이제 올해부터 이번 시간부터 하는데요. 우리는 돈 받고 안 해. 그냥 해줘. 그냥 해줘.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저희들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입지가 다지면 돈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공짜는 아니에요. 소주 4병? 소주 4병 정도. 색깔별로. 색깔 받고 있는데, 지역에서, 우리한테 광고 나오면 장사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창원 상남동에 있는 몽크라는 재즈 라이브 클럽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사장님한테 우남 듣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양주 준대, 양주. 맞죠? 양주 서비스, 안주 서비스, 뭐 무한 리필이라고 우리 이리 막 얘기하면은 거들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튼 일단 해보고 봅시다. 예, 우남 듣고 왔습니다 하면 특별한 반응을 할 거고요. 만약에 방송 우남 듣고 왔습니다 했는데도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바로 우리 로드체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광고 자르겠습니다. 네. 양주는 무슨 양주를 줍니까? 양주는 그 유명한 그 양쪽의 주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소주, 한쪽이 맥주. 그 양주. 그렇죠. 그 양주죠. 이 사람들 불쌍해. 이 사장님 불쌍해. 아무튼 지금 광고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광고를 먼저 하냐면요. 잘 나가는 가게는 잘 안 합니다. 우선 영세하고. 우리라도 홍보 안 해주면 망할 것 같은. 우리가 약간만 도와주면 우리에게 감사를 느낄 그런 그렇지.
대한민국 최초 무료 광고 프로젝트를 시행 중입니다. 같이 살자고요. 우리 나나목자가 우리 모토잖아. 아무튼 광고 듣고 오니까 재밌네요. 좀 있어 보여. 자, 그러면 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한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신부님 시간 잘 가죠? 예. 예, 재밌죠? 재미있습니다. 예, 예. 우리 남자들끼리 수다 떨어도 신부님 좀 이따가 그게 성당에서 팟캐스트 할지 몰라. 우리 초청해줘. 우리 초청해줘. 알겠습니다. 제가 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막 다 날려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현 시점까지 좀 말씀을 해봤고요. 백남의 신부님께서 역사를 공부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설교를 하실 때 많이 알아야, 그리고 지평이 넓어야 많은 이들에게 진심된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백남의 신부님이 더 대단하신 것은 공부한 것을 머릿속에만 담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통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만 넣고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직접 두 발까지 그 지식이 내려가셔가지고 함께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내가 너무 빠나 오늘? 근데 진짜 게스트 일이 많이 안 빠는데. 고맙습니다. 낙하산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좀 신문에는 나오지 않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던 좀 비하인드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에 대해서 좀 짚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오래된 일입니다. 그 마산 수정의 STX라는 지금 부도가 난 기업인데, 그 기업이 수정의 바다를 이렇게 만지역을 매입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맞죠? 실제로 매입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1, 2년 된 게 아니야. 예, 꽤 됐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 했고 결국 시민들이 이겼어. 예. 그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예, 대기업을 상대로 예. 일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게 어촌이거든. 근데 거기에도 관여하셨더라고. 아, 예. 와,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 일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제가 마산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할 때 자리가 몇 개?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STX에서 예. 주민들을 속이고, 예, 그게 중요해요. 거기에 땅을 매입해서는 공해 시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죠. 보니까 이 약속과 다르게 이렇게 뭐 에어망치로 이렇게 뭘 두드려 박는 걸 한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소리가 큰지 뭐 마을 전체에 울려 퍼져가지고 예.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스톱하고 예.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예. 그걸 해결한 다음에 다시 그걸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가 법적 해결이 돼버리니까 주민들은 나다빠진 거죠. 큰일 났다. 방법이 없는 거지. 예, 방법 없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양심에 호소하고 기업 윤리에 호소하면서 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까이에 트라피스트 순영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한 번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못 나옵니다. 예,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순영원에 대해서. 예. 순영원이 1000년이 넘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순영원은 한번 입회를 해서 종전 서원을 하게 되면은 죽으면은 그 안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완전히 분리되는. 예, 분리해서 예, 분리해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로마의 총본산에 허가를 얻어서 예. 나왔습니다. 나와서 반대 운동을 주민들과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죽어서도 못 나오시는. 예. 근데 이건 너무나 사람이 왜 그 에어망치를 계속 두드려대면은 그 수인들은 수도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예. 왜 뭐 이 수인님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꼭 주무십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 예. 기도하고 일하고 예. 다 자급자족입니다. 예. 그래서 농사 짓고 잼 만들어 팔고 쿠키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분들. 예. 예, 그래 사시는 분들인데 1000년의 전통을 깨고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럼 가톨릭 역사상에서도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와.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예. 공개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그 거 말고. 외에는 뭐 이런 그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래 나오니까 천주교에서 뭐썩 그렇게 뭐 작은 지역적인 일이다 해서 결합하지 않았었는데 스님들 나오심으로 해서 이제 마산교구가 그렇죠. 할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된 거죠 함께.
신부님도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되셨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할 수 했습니다. 예. 아이고 일도 많은데 또 일까지. 근데 가서 지내다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것이 지역적인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기업 윤리와도 맞습니다. 이 커가면서 그 저질러는 횡포의 전형적인 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아닌 데 들어왔다가 물이 제기면 빠지다 다시 버티고 이렇게 다시 치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있구나. 아 이건 여기라도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다. 근데 정말 긴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게 4년 됐나? 한 3년 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정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무지랭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하루 뭐 이렇게 굴 까고 해서 뭐 하루에 3, 4톤은 그 벌어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세금을 포기하고 까지 나서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겨내신 거죠. 정말 그분들 지금 만나도 서로 반가워하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런 동기를 가지는데 이런 표현이 좀 또 부적절하지만은 그분들이 우리 신부들을 수인들을 교육시킨 겁니다. 교육을? 예,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어떤 고리의식 이런 걸 처음에 다가갔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운동장 해봤다. 천주교에서 뭐 공식위원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할매들이 뭘 알겠노. 근데 점점 지나서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재산이 무너지는 거죠. 야, 이분들 정말 어떻게 말하면 생활 밀착형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송전탑에 가보면 또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밀양 송전탑 운동에 보면 되는데 정말 그래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저희들이 많이 배웠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또 우리 천주교가 지역에서 밀착해서 살아가는 방향을 많이 바꿔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그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다고 봤죠. 네, 진다고 저희들도 봤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STX에서는 돈을 풀었었고요.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돈을 풀었고 지금 그 파산했는데 그 돈 그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지금도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돈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동네가 째져버린 거죠. 참 큰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골이 좀 깊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 이겨가지고 이긴 거 1주년 기념식인가 제가 우연히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그때 오셨었는 거 모르겠는데 맞죠? 저는 그 지나가다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많길래 잔치 내게 가봤더니 그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역사상 시민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시민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긴 건 처음이다. 이러면서 또 막 목사님하고 수님들 막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관심을 좀 가졌었죠. 그전에는 마산 당시 시청입니까? 하포구청. 거기서 막 이렇게 시위하시는 거 보고 했는데 그 일은 이긴 싸움입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마산 교구에서 힘을 합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나오시고 하시면서 세상에 큰 이슈가 됐고 이거를 STX가 감안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1타는 그거고요. 2타는 진주 어른입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또. 이것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결합하신 겁니까? 제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이 일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공동 대표로 4명 함께 하게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 교장 안명옥 프랑스 하베 주교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홍 지사와 한번 면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겠는지 모르지만은 그 어려운을 폐원하는데 반대하던 분들이 그 도청에 철탑에 올랐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들을 내려오시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그때 저희 안에서 논의가 되고 그 홍지사를 설득하고 그럼 설득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냐 할 때 지역의 어른으로서 우리 천주교 마산교구 교구장님을 한번 모시자. 제가 가서 말씀드리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 해서 직접 제가 모시고 홍지사를 도청에서 만났었습니다. 홍지사 그 지문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 답을 끊겼었습니다. 홍지사가. 그래서 그분들도 내려오시고 또 중재를 받아들이시고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좀 검토하자 이런 게 좀 되었었거든요. 좀 잘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의 또 관심이 또 깔아앉으니까 우리 홍지사께서 또 뭐 잔머리 XX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발당하셨죠. 예, 결국은 그 모든 걸 해도 안 되고 국회에서 최초로 여야가 합의하에 예. 국정조사 나와서 하고 그리고 여야 합의하에 그걸 했습니다. 개원을 해라. 예. 라고 근데 그게 권고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 국회 생기고 처음이랍니다. 얘가 다 합의하고 한 게. 지자체장에게. 왜 저는 한게 처음인데. 근데 홍 지사는 너는 권고 사기일 뿐이고 안 하겠다. 예. 짓지 마라. 법 알거든. 네. 짓지 마라. 완전 뭐, 나는 가겠다. 그럼 뭐 디비진 거죠. 이게 뭐 홍 지사의 작전이죠. 관심 끌고 전국 이슈 그렇죠, 되고 그렇죠. 뭐 자기는 뭐 이 뭐 참 욕을 먹을지언정 인지도를 높인다. 살아있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안 되고 국회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좋다. 이걸 주민투표를 붙여보자. 예.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아, 예. 뭐 어떻게 원하느냐? 폐원은 폐화했고 개원을 원하면 개원을 하자. 그래서 주민투표를 청구를 했는데 홍 지사가 반려해버렸습니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제 했는데 법원에서 긴 시간을 끌어가지고 발부해주라. 주민투표를 하라가 아니고 주민투표를 하도록 청구인을 모으는 걸 예. 허용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원에서 이제 허용받고 6개월 동안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5%인 13만 6천 명을 넘기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이름을 넣었는데 그게 뭐 자기들이 DB 보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고 공무 집행을 방해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4명의 대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도로부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서 조사 다 받고 지금 계속 조사 중입니다. 오늘도 낮에 저희 사천센터 사무실에 그 도경 형사 2명이 왔다 갔습니다. 뭐 좀 빠진 게 있다 이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죠. 끝난 듯이 보이지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주 의료원은 없어지지 않았다. 건물은 서부청소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것도 불법 탈법을 희한하게 편파적으로 바꿔서 만들어도 진주 의료원은 다른 곳에라도 서부권역에 공공의료를 위해서 다시 지어라. 라고 저희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발당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 그러는데 기자회견 전문은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홍 지사에 고발당해놓고 신부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참 너무 홍 지사에게 제가 좀 안타까운 소리를 좀 했었고요. 좀 더 크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신문 기사를 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성경구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저도 감히 제 선성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실 저 사람들이 사실 홍 지사가 저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서 자기의 말을 뒤집고 분명히 그 의료원을 섭성스러워 쓰지 않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말씀했는데 그걸 뒤집고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당당한 경남민이 아니라 정말 거짓말쟁이가 되면서까지 한 것이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저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진주 시민들에게 그 섭성사를 내줌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띄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진주 시민들이나 진주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그럽니다. 의료원도 그대로 가고 서부청사도 다른 더 좋은 곳에 제대로 지어라. 예를 들면 지금 구 진주 운동장이 콜스 운동장이 팔리지도 않고 그대로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걸 도가 매입해가지고 제대로 넓게 거의 구도심이거든요. 구도심 살리고 사실은 지금 전주 의료원이 있는 그곳이 문산 가깝습니다. 그래 뭡니까? 혁신도시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쪽 발전한다는 겁니다. 진짜 구도심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대로 2, 3년 그리대로 지어버리면은 진주는 2마리 토끼를 얻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임기 내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조급하게 정말 제대로 된 뜻이 아니라 자기 어떤 그것을 내세우기 위한 치적을 쌓기 위한 그래 아주 치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서부청사 문제하고 진주의료원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진행형인 이 말씀 다시 한번 홍 지사에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이거 나중에 CM 좀 깔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저와 공동대표를 처벌하길 원하신다면 저는 어떤 모욕적인 것이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것만이 서부 경남 지역 시민들에게 작지만 사죄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네. 참 제가 지금 읽어도 좀 정말 그러네요. 예. 울컥하는데요.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전 경남에게 사죄하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살인이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을 악의적인 내용 마음을 가지고 죽이는 것도 살인이겠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뒤에 확인된 것만 환자가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요 원래 사망하실 분들이 진주의료원이 폐가 안 되고 나서 사망한 게 아닙니다. 안 사망하셔도 되실 분들이 사망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홍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만이 소중한 건 아닙니다. 사실 동물도 소중하지만 이런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통 때하고 다르게 좀 너무 진지한 모드로 가니까 똑똑해 보이죠? 빨리 가시다. 예, 우선 갈 길이 멉니다. 진주의료원 짚어봤고요. 그래서 큰 거 있잖아요. 얘기해봐. 하고 좀 얘기해봐. 진행해. 해봐. 제가 해도 될까요? 좋아. 내가 깔아줄게. 빨아줄게. 학교 아닙니다. 아니요, 하세요. 아니, 하세요, 진짜. 왜? 아닙니다. 저는 이게 홍 기사하고 고발했다 근데 학교 급식법 같이 또 아, 학교 예. 급식 문제도 예. 같이 겉들어 준 건데 밥도 달라고 하십시오. 서부청사만 적용을 하지 말고. 급식에 예.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가? 예. 저도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또 그쪽은 저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감히 말을 꺼내기 아니, 그랬어요. 지금도 한마디 해. 그래, 고소고발 당해야.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 만들려 그래. 진짜. 아니, 그때는 십자가지만 지금 감옥이라고. 예. 이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의무급식입니다. 예. 우리 어른들이 당연히 아이들이 웃으면서 창피함 없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한때 생활 한복을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멋지다 그랬습니다. 신부님 되시고 나서 멋지다 그러고 발바닥이 아파서 고무신 안 신는데요. 근데 그건 제가 돈이 있고 신발을 살 여력이 있지만은 고무신 신은 것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진해에서 백장미 제과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양과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로타리. 거기에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빵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사원을 갔는데 고무신 신고 있습니다. 까만 고무신을 들어가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다들 배신 운동을 신고 있는데 같은 고무신이지만은 내가 없어서 신으면은 그것이 당당한데 아니 위축이 되죠. 근데 내가 다른 가질 수 있지만은 가지는 거는 멋이고 풍요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이 의무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내고 먹으면 되지 않냐? 몸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응? 그럼 당당하게 먹으라 그러는데 당당하게 먹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낼 수 있지만은 안 내는 거와 낼 수 있으면 못 내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우리 홍지사께서도 옛날에 어릴 때 물 마시가면서 배고라면서 공부하셨다면서요. 그게 저는 더 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없이 사는 그 서러움을 알면서 그 없이 산 서러움을 증가시키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못된 CM 밑에서 배운 며느리가 더 못된 CM이 된다고. 그래 되면 안 되죠. 못된 CM의 그 악행을 지금은 끊어봐야 됩니다. 그 악행 고리를 끊는 때가. 그 홍지사님께서 좀 대성적으로 선선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무급식 실현하라.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대승적으로 부탁을 할
세상이 난 너무 암울해. 이걸 왜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나? 그러게요. 그러네요. 예, 맞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만났던 지인 중에 백신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말인데 그분은 도와달라면은 무조건 도와주신대. 예, 그게 문제입니다. 전화해서 신부님 와서 같이 얼굴마다 내가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내가 나갈게. 거절 안 하신대요. 사실 오늘도 바쁜데 우리 누가 부탁이하고 갈 수 없이 이래요. 네. 와, 이게 누가 부탁하실지 몰라 참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부탁하지 마십시오. 진짜 노를 안 하신대요. 예, 오늘부터 이제 노 하기로 이제 마음을 예. 굳혔습니다. 그게 질병이라서 안 돼요. 잘 알았는데. 예, 예. 예, 백남의 신부님께서 노 하는 사람은 강한 자입니다. 예, 이분은 약한 자에게는 절대로 노 하지 않으시고요. 노를 하면 사람이 없을 사람들만 다 예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잘 빨아준다네,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공무원 노조 생길 때 예. 아주 그 일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저한 연락하고 삿바성당에 그분들이 수배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그 경찰이 둘러쳤는데 못 들어오고 있었죠. 제가 석전성당에 있을 때인데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예. 결제 진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부랴부랴 가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도 멀잖아, 예. 그래. 나를 밟고 가라 뭐 하셨네. 나를 밟고 가라 하면 밟을 끝에서 그리 말하지 않고 그래, 진짜 밟았을 거야. 니 누구야? 이러면서 막. 그때 이제 그 경찰 중에 형사가 자기도 신자라면서 막 화를 풀 내더라고요. 왜 막습니까 신분이? 그렇게 화를 낸다고요? 나한테 저 경찰국 사람들은- 가는 줄 알았어. 아니 경찰이 경찰이 저한테 신분이 그러니까. 제가 막으니까 저 사람 수배자인데 잡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분들이 법적으로 수배자일지 모르지만은 성당 안에서는 피해 온 사람이고 약자들이다. 성당이 저 분들을 보호하는 누가 하겠느냐. 그리고 경찰들은 앞으로 노조 안 할 것이냐. 선진국 가면 당신도 분명히 노조해야 된다. 그럼 그때 당신 날 찾아오라. 내가 당신 도와줄게. 피해 되어서 당신 앞에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그분이 심리하니까 말도 못하고 막 두드리면서 갔는데 한참 지난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분이 사실 공무원 노조 제가 이런 시위 해주고 할 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웃으면서 신부님 사실 제가 같은 농민의 지도한 신부님들 많이 잡으러 다녔는데 70년대 80년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해 보일지 몰라도 누구든지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강할 때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강함을 나누고 봉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나눔 아니겠습니까? 와, 성당 가고 싶어. 진짜, 말씀 잘하시네, 진짜.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은, 백 신부님의 눈빛을 못 봐서 그래. 눈빛을 보시니까, 영롱한 사슴눈 같아요. 갑자기 사슴, 예. 눈물이 막 날라간다. 아까 그 말씀 좀 너무 멋진데요. 그 절박한 순간에 그런 말이 생각나신 거잖아요. 예. 저 약자들이다. 니도 당 찾아와라.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으로 말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이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워낙 찾으시는 곳이 많으니까. 좀 생뚱맞은데요. 검색하다 보니까 부스레기 성경 이야기라는 소설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소설 썼습니다. 예. 살라고 하니까 없대. 절판. 이 소설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소설이 쓰기 쉽지 않잖아, 사실. 절판이 됐습니다. 네. 저번보다 더 찍지 않는데, 왜냐면 살살이 없을 것 같아서 찍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되게 건방져 보이는 사람은 건방지게 맞다고 합니다. 제가 건방진 소리 좀 하겠습니다. 막 하십시오. 지역 소설치고는 꽤 많이 팔렸습니다. 5,500부 찍어가지고, 5,000부 정도가 유가지로 팔렸습니다. 5,000부 많이 팔린 겁니다. 건당 10,000원이니까 5천만 원 좀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한 50평에서 살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때이고 술을 가장 많이 먹었던 때입니다. 근데 주로 유흥비로 날리고 선배 후배신 분들이 수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외제차 한 대 뽑았습니다. 페보레 스파크라고. 맞아. 외제차 맞아. 아직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술 사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건 사실 천주교 신자들만 이렇게 볼 만한 소설입니다. 왜냐면은 그 부스레기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인물 중에서
이름이 없는 인물들이 많이 주목받지 나옵니다. 못한. 예. 뭐 행인 예수님이나 일. 12제자가 아닌 그 아이, 그 여인 이름이 없이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름 없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여기에 좀 제 생각에 혼자 역으로 추적을 한 거죠. 성경에 대한 해설도 아니고 뭐 어떤 픽션이네, 픽션. 픽션이죠. 뭐 예. 사실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아이들 그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성경에 나오는 한 줄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이게 뭐 좋은 말로 소설이고 나쁜 말로 구라죠. 예. 연결시킨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유에는 거의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 우리 마산교육 신자분들한테는 한 5,000권 팔고 나니까 이제 더 안 팔릴 것 같아서 안 찍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책이 30권도 안 남았는데 파는 곳이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마산교구청 1층 성 바오로 서원에 팔고 있는데 한 권 갖다 놨습니다. 예. 한 권 팔리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시군요. 또 한 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한 권 정도 팔립니다. 다음 방송 때 광고해 드릴까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 때 세 권을 가져왔는데 예. 어이구야. 필요하시면 제가 딱 세 분에게만 책을 오늘 사인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 참. 이게 2009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2009년도면 그 6년 됐죠?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실 때 쓰신 책이 아니라고. 이게 그 인생 끊기고 나서 쓰신 책이거든요. 예, 뭐 좀 예. 그러니까 이때 이런 책을 쓰실 수 있으면 지금도 책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이죠, 제 말은. 그 청춘 때 안 썼던 머리 지금부터 쓰시는 거예요. 요즘 머리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예.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예. 야, 아무튼 부스러기 성경 이야기 지금은 나오지 않는 책이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 신자는 아니지만 성경은 제가 읽거든요. 이야, 그냥 이제 공부 차원 뭐 이렇게 진리에 대한 항구가 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경우를 같이 읽긴 있는데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서 라틴어를 읽어볼까 이런 생각. 예,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이 성경 제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정리하는 발언으로 가고 있는데요. 먼저 마지막으로 내년에 시대의 큰 흐름, 시대의 큰 변화를 희망을 보여줄 수도 있는 아니면 또 절망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총선이 있습니다. 예.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 앞서서 총선에 대해서 혹시 지역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팟캐스트를 들을 정도의 수준이시라면은 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찍으시면은 정답일 겁니다. 아유 뭐야? 왜 맞습니다. 우리 많이 안 들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말씀드린다면은 이 좋은 후보란 야, 그 누구 나왔는데 좀 찍어도 안 괜찮겠나? 예. 말할 수 있는 후보가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소는 주인이 옆에 계속 지켜주면은 호랑이 와도 감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은 주인도 소가 좀 믿을만 해야지 그렇지. 옆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가 비루 먹어서 비리비리 하는데 주인이 어떻게 소를 믿고 옆에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소는 정치인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 세상을 좀 바꿀 만한 뭐 나와서 누구 그 당 이름만 걸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꿀 만한 사람이 나오셔서 계셔주면은 저희들도 끝까지 옆에 지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후보는 그래서 좀 멋지지 않나? 예. 멋지다는 말은 강다고 있고 평소에 좀 사람 관계 좀 좋고 갑자기 막 선거 때문에 좋아지지 말고 예. 그리고 유머 있는 사람. 물론 저는 아니기 때문에 저를 좀 찾으시는 모양인데. 니 한번 해봐. 이런 사람 추천해줄 수 있어, 진짜. 돈 빼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총선을 이렇게 선거하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유권자도 시험을 쳐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시험 과목 한 가지입니다. 후보 이름 2명 이상 외우는 사람. 적어도 2명 이상은 외워야지. 비교 평가를 했을. 그 사람이 뭔지 몰라도 뭐하는지 몰라도 이름 2명을 외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하게 해주자. 저는 이걸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멋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신부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민이십니다. 아, 예. 11월 14일 날 저 백남기 예. 그게 선생님께서 그게 물대포를 맞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맞는 이런 모습이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가의 근간이 농민을 대하는 그 낮은 가장 지금 현재에서 가장 낮은 우리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취급하는 대우, 그리고 남한은 어르신들을 대우하는 이 국가의 몰지각한 모습을 저희들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신자인 걸로 아십니다. 예. 그래서 빠른 쾌유를 어떻게 조금 기도의 힘이나 볼 수 있도록 모든 신자가 좀 빌 수 있도록, 이건 이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지금 어제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예, 28일 예, 변능기 우리 임마누엘 어르신의 쾌유를 비는 미사를 시국 미사를 전국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교육에서 차고 사파선에서 있었고요. 많은 시민도 오셨고 신원도 오셨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저희들이 이 미사를 한다는 것은 쾌유를 비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은 행동과 말은 기도로서 표현하기 하고 미사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미사가 있으면 일반인도 참가해도 참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이름표가 나와가지고 신부님에게 계속 일감을 주는 것 같아요. 계속 일감을 뭐 부탁만 하고 있어.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너무 원하시고, 예.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어땠는지, 예, 한 말씀씩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표 먼저, 예, 오늘 방송 저는 정리해 주십시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오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종 목소리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셨던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주셨던 숙제 꼭 같이 해결하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부님 오늘. 예, 좀 적어봤습니다. 새해에도 뜻한 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뭐야, 이거 진짜 저주야? 아니, 왜 이러십니까, 막판에? 그러나 그러나.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생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사시던 대로 대충 돌아가면서 편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눈치껏 살 생각입니다. 이런데 나오거나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멋진 척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슬쩍 그래 사는 것이죠. 아무쪼록 별탈 없이 약간 나쁜 짓 하더라도 들키지 마시고, 전두환이는 그리 큰 죄 짓고도 들켜도 배짱 있게 잘 먹고 잘 살네 말입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비하지 않게 가오 죽지 말고 소심하지만 재미있는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제가 기도는 가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야, 가오 일본말 아닙니까? 가오가 가오리에서 같은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백남의 신부님께서 많은 천주교 신부님들 중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아주 정상적이신 분이시고 참 종교인이신 분이다. 하지만 이분이 계속 집중을 받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그렇게 나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지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병신년이 곧 다가옵니다. 병신년에서는 병신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시민으로 환경과 자연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산 청보리의 야발라바 희기야 백남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